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미국에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는 LA 시내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팜스프링이라는 곳의 한 수양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전날 LA에 도착을 했고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서 세미나는 그날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오전에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갔고 나는 나대로 내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2시쯤 돼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세미나 장소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니까 아내와는 좀 일찍 돌아와서 5시쯤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나갔었는데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곧 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짐을 다 싸가지고 호텔 1층 커피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태우고 갈 봉사자도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시가 넘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지금 우리가 미국에 쇼핑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온 건데 세미나 장소에 미리 도착을 해서 준비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가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나? 오기만 해봐라. 한바탕 해줘야지. 하고 벼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빨리 가도 세미나 시간에는 맞추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속은 더 타고 우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와서 기다리던 봉사자도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 먼저 떠나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표는 다 엉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됐는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속이 타서 냉 콜라를 한 잔 시켜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도 분명히 세미나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러 미국까지 왔고 그것에서 우리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늦는 걸 보니까 무슨 교통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 그럴 리는 없고 연휴가 낀 주말이니까 아마 길이 막혔을 거야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고 이것으로 오고 있을 텐데 지금 친구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이 타고 있겠는가. 어차피 당한 일인데 거기다 나까지 화를 내면서 더 야단을 치면 더 힘들어지지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6시 2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활화산같이 터져나올 나의 질책을 예상하며 호텔 입구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여보 미안해 하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서면서 여보 얼마나 속 태웠어? 어차피 좀 늦은 건데 뭐 여기 와서 시원한 콜라라도 한 모금 마시면서 숨을 좀 돌리고 천천히 얘기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마시던 콜라잔을 집어 주었습니다. 한바탕 질책과 원망을 들을 것으로 자뜩하고라고 들어왔던 아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 호의에 엉겁결에 콜라잔을 받아 마시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고마워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도 이렇게 늦었으니까 신랑이 난리를 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변명이라도 좀 해주려고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이 모양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남편이 다 있나 하고 부러운 듯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봉사자도 야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고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내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또 그 후에 세미나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이유는 상상했던 대로 쇼핑에 열중했다가 여유가 없이 출발을 했는데 길을 좀 잘못 들었고 게다가 주말이 돼서 고속도로까지 막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미나에 가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늦은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남편의 사랑을 간증했더니 모든 참가자들이 다 감동을 받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그때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고 종일 아내는 아내를 에스코트한 아내의 친구 또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겹치면서 아내는 나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을 만나서 살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체면을 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었고 이제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결혼 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25년이 넘도록 수많은 갈등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반성하고 노력을 하며 이 정도로 성장이 된 것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크게 싸우고 갈등을 일으켰다면 평생 끝까지 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의 중심은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은 아무리 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차츰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만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것과 같은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다 하지 못했다면 저 세상에 가서라도 더 해보고 싶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과 만나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란 기성복이 아닙니다. 부부와 같이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주문복입니다. 인내와 수용이라는 실패로 짜내려가는 옷감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들은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나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나 성격이 같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을 수용해 주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부부들만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